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키인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정부로 접수까지 됐습니다. 22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인데요. 그 의미와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네, 어제도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하셨는데 목은 괜찮으신가요? 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밤 꼴딱 샜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밤 꼴딱 새고 국민의힘 당 그 필리버스터 한 사람들이 허위사실, 거짓말, 가짜 이런 걸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하고 준비하시느라 팩트 체크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이제 야권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다. 그리고 탄핵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위헌을 한 사람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그 순직 해병, 나라 지키라고 군에 보낸 우리 순직 해병이 주검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갔을까? 왜 구명조끼 없이 갔을까? 라고 짚어보니 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게 판단돼서 예. 이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넣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8명을 혐의 지적해서 경찰이 이첩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로 이첩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고 그 과정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고 대통령이 전화하고 국가수사본부가 끼어들고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끼어들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끼어들고 온갖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예. 이게 사건이 기록이 회수되고 훼손되고 은폐되고 조작되고 이러는 과정이 생긴 거죠. 예, 예. 그럼 이게 그 외압이 바로 대통령실부터 외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만들어진 거고 특검법안에 대해서 21대에 저희가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22대에 정의로운 법안 1호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대통령실은. 예. 용사는 두려운 겁니다. 이 특검법안이. 그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어제 국힘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예. 그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으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국민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야권에게 192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주게 된 겁니다. 예. 그 힘으로 이 특검은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에서 위헌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런 예. 얘기할 자격 없고요.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탄핵하려고 뭐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박하시는 거죠? 탄핵하려고 한다는 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압의 흔적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번개처럼 착착착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단장이 제대로 지휘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원인이 사단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으라는 둥. 그리고 복구하라고 보낸 것처럼 보내놓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둥. 숲을 속을 짚어가면서 수색하라는 둥. 그리고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으라 그러고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등 예. 여러 가지가 사단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음.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선 그냥 이런 일로 라고 하면서 경로했고 사람들이 사단장 구하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 특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위법한 행위가 나오고 위헌한 행위, 위법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불법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헌법으로서 위헌 내용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탄핵으로 간다라고 대통령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면 대통령실과 국힘당과 대통령이 먼저 탄핵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탄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는지 불법 개입했는지라고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 밝혀지면 탄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알고 있고 그래서 탄핵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먼저 꺼내는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 5월에 이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하죠? 이 내용이 그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법하고 잘못한 일을 했으면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자체가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로 이제 특검법안이 이송이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하려고 예.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외치고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고 국민의 여론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통령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재표결해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 재표결은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하고 계세요? 7월 19일이 예. 최상병 순직일입니다. 예. 7월 19일이 되면 사건이 일어난 지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1년이 되면 이 피의자들의 전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7월 19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계속 그 통화 기록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있는 이시원, 임기훈 이런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색하지 못하고 있고 포렌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4번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휴대폰으로 4번의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또 신범철 차관 등에게도 또 전화가 갑니다. 네. 그러면 이 자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정점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 핸드폰도 공수처가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한데 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1년이 되면 어떻든 전화 통화 내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을 사라지기 전인 7월 19일 전에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의결이 되려면 범야권 말고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필요한데요. 이번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을 이제 나홀로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여당이 결집하는 분위기여서 오히려 21대 때보다 이탈표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당은 또 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자꾸 그 과정을 밟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올가미처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 대패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표로 심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힘당의 존재는 무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의를 오려면 안철수 의원처럼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죠. 네. 후보도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예, 특검이라고 하는 절차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족족이 다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격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위상도 아주 작아지고 흔들려 될 것이고 점점 가면서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 국힘당에서 한동훈 후보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저는 특검에 찬성해 주길 바라고 또 양심적인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뭐 정쟁이 목적은 아니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특검법을 관철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중재안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대안들이 혹시 논의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재의결 때는 원래 기존 법안으로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기존 법안으로 재표결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때라면 예. 변협 추천, 대법원장 추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드루킹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드루킹 사건 때는 어떻든 뭐 그쪽은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야당으로만 검사가 구성되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때도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당 예. 하고 야당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야당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일 뿐입니다. 이것은 야당의 특별검사가 아니고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겁니다. 예. 검찰 수사 등 모든 것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이나 또 그 한동훈 예. 대표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가장 객관적인 사람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뭐 중재안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벌써 통과되고 지나간 거기 때문에요. 예. 예. 그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근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야권이 재발의를 하고, 이 무한 도돌이표 같은 정국을 뭘로 뚫을 것이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돼. 네. 무한 도돌이표가 되더라도 예. 정의로운 것은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파도처럼 용산 대통령실을 잡아먹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힘당에서 탈출하려고 하거나
떨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예.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 어제도 이제 사실 그 특검법안 통과 자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기는 했는데 통과까지 또 본회의장이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사건을 이제 비유라고 전제하긴 했습니다만 군장비 파손에 비유하거나 뭐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를 남발하면 되겠냐 이런 말을 해서 또 반발을 사기도 했죠. 이 부분은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아들, 저도 아들을 군대 보내서 안절부절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랬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들은 군에서 잘 컸고 잘 성장하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그리고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예, 예.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군대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네네. 군에 가는 아들이 소모품인가요? 임성근 사단장은 군인은 그렇게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진우라고 하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 법률비서관이었는데요. 이렇게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사단장까지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수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최수근 상병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수사하다 보니 여기에 사단장부터 지시가 잘못되었다. 제대로 지시가 잘못되고 그래서 상황이 물 유속이 급발한 곳에 아이들을 밑에 있는 장교들은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니까. 네. 위에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고 그 상황과 그 정황과 왜 빨리 수색을 안 하냐고 화를 내는 사단장의 목소리와 이런 여러 가지가 들려오면서 밑에서는 쫓기듯이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걸 수사했더니 여기 범죄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경찰로 이첩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군사법원법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다. 수사를 하다가 이게 범죄 혐의와 연루되어서 사망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와 연루되었을 경우에 바로 경찰로 이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걸 이렇게 금방 이첩하는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 해병 우리 아들들이 목숨이 위태롭고 끝내 목숨을 잃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 예.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장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빼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엉뚱한 발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귀한 아들들이 나라 지키라고 보냈지 자기네가 명령 잘못 내려서 아들들 목숨 잃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군 장비가 소모되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거 관련한 군인들이 며칠 수사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완전 패륜적인 막말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실수를 에다가 이렇게 입건을 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사망했습니다.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수사해보니 위에서 지시만 제대로 내렸어도 위에서 그 현장을 미리 유속이 얼마나 빨라서 들어갈 수 없다는 현장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아니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지시와 압박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수사를 해서 이첩하게 된 건데 이걸 조그만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패륜적인 막말이고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법률비서관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에게 이 법률비서관이 잘못된 논리를 제공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면 될 것을 왜 이 사단장을 구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경로하면서 전화를, 그것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 도청의 위험이라든지 노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쓰지 않고 자기 개인 휴대폰을 써가면서 해외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예. 도대체 왜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혹시 대통령이 가까운 거 아니면 또 딴 사람이 있는가?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거죠. 네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특검이 통과되니까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폐륜적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조치를 좀 예정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뭐 계세요? 이제 곧 당에서 예. 조치하게 될 거라고. 뭐 윤리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 뭐 건가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일단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좀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예, 법사위로 회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선 100만이 넘어서 117만입니다. 오늘까지. 예. 117만. 117만이고. 청원이 올라왔으니 이 117만이나 되는 분들의 청원이잖아요. 예. 이 청원은 지금도 들어가면 그 로그인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대기 시간이 깁니다. 정말 이거 청원에 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명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고요. 그러면 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여기에 대한 수사 외압,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회계한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께 일본이 배상하라고 한 것을 뒤집어 엎은 것 등, 그리고 전쟁의 위기 만들어내는 것 등 5가지 등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우선 법사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희 청원 소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풀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논의하고 하게 될 거고요. 이 서명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예. 7월 20일까지 서명이라서요. 또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7월 임시국회가 이제 또 곧바로 이어질 텐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교섭단체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을 기점으로 좀 여야 대치도 극심해지는 상황이고 7월 임시국회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야가 극심한 대립이라고 하는데요. 민심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야권의 192석이라고 하는 의석수를 몰아준 것은요.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하라는 겁니다.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5명에 1명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세수가 56조가 부족했죠.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역 수지는 세계 거의 꼴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게 계속 대치해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국회 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 권한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열고 소위를 열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또 또박또박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